제가 그때 여기 임장 왔을 때는 낡은 주택들도 많고 공사 중인 데도 많으니까 뭐야 막 별론가? 막 이런 생각 했었는데 몇 번 여기를 계속 와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낡았던 데들이 이제 좋아지는 거를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데를 내가 좀 잘 눈여겨 봐두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동대문구 청량리역 앞에 왔습니다. 오늘이 딱 그 추석 연휴 시작되는 날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추석 연휴여서 청량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남들 다 고향 돌아가는 기선길에 정원님은 여기서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서울은 우리가 대부분 뭔가 변화하고 천지개벽한다라는 그런 장소가 별로 없잖아요. 동대문구는 이 천지개벽을 하는 변화의 중심지에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구리 남양주 방향, 동북부 방향, 동남부 방향이라고 해서 동남부 방향은 강남까지 갈 수 있고요. 동북부는 외대나 노원구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교통의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인구가 여기 청량리역 주변에는 워낙 많아요. 여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밑에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 상가들이 여기 거주지에 계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이 이제 형성돼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가 원래 서울 3대 유흥업소가 막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도 들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2016년 이후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나서 여기에 있던 유흥업소들 싹 다 정리하고 이렇게 랜드마크 주상복합을 지어서 천지개벽을 했고요. 저쪽에 뒤쪽으로도 보시면은 막 힐스테이트 저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새 아파트를 깔아서 재개발을 엄청 크게 했었어요. 한 4년 전에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여기가 펜스 쳐져 있는 데가 많았어요. 공사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유흥업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고 이렇게 거주지의 느낌이 나는 곳으로 변했어요. 네, 이렇게 쾌적하게 변했죠. 결국 우산을 샀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노란색 사라고 해서 산 겁니다. 저의 취향은 아닙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부동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눈 올 때도 보고 비 올 때도 보고 바람 불 때도 보고 그럼요. 쉽진 않죠. 근데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태풍 불 때는 부동산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계약을 잘 할 수도 있죠. 비 오는 날 부동산 보다가 넘어진 적도 많으세요? 저번에 언덕 있는데 이제 갔다가 빗물이 묻어 있어가지고 내려올 때 아, 여기 내가 잘못 한 발이라도 디디면은 다음 임장 절대 못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위기의식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 옆에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를 엉금엉금 잡으면서 내려왔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가운데를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주변이 다 주상복합 새거 힐스테이트나 롯데캐슬 같은 것들이 이 주변에 쫙 있어서 여기가 제일 동대문구에서 제일 비싸고요. 대형 평형 주복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역 엄청 가까운 거 보셨죠? 거기 역으로 이제 이동하고 버스도 여기 바로 앞에 탈 수 있고 바로 롯데백화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주상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유흥업소여가지고 거주지 느낌이 안 났었는데 이렇게 주상복합 여러 개가 들어오면서 완전 천지개벽을 해버렸습니다. 저 청가물 도매시장이랑 원래 여기 유흥업소가 연결돼서 있었어요. 지금은 도매시장만 남아있고 여기가 아예 바뀐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는 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러셨는데 이미 변화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는 변화가 끝났고요. 이제 변화가 생기는 곳들 그 다음에 변화 중인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따가 도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데는 입지 가치가 온전히 가격에 반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이 될 만한 곳들을 먼저 알아서 거기서 나는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비포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사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개발 전에 사서 막 무조건 막 거기 막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개발이 완료된 데들이 왜 비싸지? 왜 이런 데들이 좋은 거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매수에 이 기준들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교통이랑 가깝죠? 환경 좋죠? 그 다음에 연식이
좋은 데인 거거든요. 그리고 주상복합 신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여기랑 가깝고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정도 분위기는 나야 사람들이 주상복합이어도 되게 좋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주상복합들은 상권 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환경이나 분위기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같은 주복이라고 하더라도 이 환경적 분위기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살펴보시고 매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비포의 곳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비포로 가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뭐야 하실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주택들 여러 개 묶여 있는 데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한번 가서 어떻게 조금 보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동네방네에서 얘기한 기준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분위기가 다른지 그런 것들 한번 볼게요. 와, 근데 장모님 여기 길 저희 하나 건넜는데 맞아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큰 길 하나 건너왔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고요. 여기가 이제 개발되기 전 비포의 청량리 모습, 저 건너편이 애프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위치가 청량리 역이랑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동대문구에 내 집 마련한다 그러면은 개발되는 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하시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거주했을 때의 환경과 지금 아이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앞으로 키우실 분들은 아이가 거주할 만한 환경인 건지도 체크하고 내 집 마련 선택에 참고하셔야 돼요. 동대문구 이쪽은 학군 괜찮아요?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학군이 그렇게 많이 좋진 않죠, 동대문구가. 네. 동대문구는 내 집 마련 하실 때 참고해야 되는 장점은 위치입니다, 위치. 그리고 교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GTX B나 C가 뚫리면은 이제 뭐 삼성역이나 이런 데로 연결되는 거가 10분에서 15분 컷으로 잘린다, 요런 게 있는데 아직 착공 단계는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아파트가 여러 개 몰려 있고, 아파트가 여러 개 몰려 있으면 거주 안정성과 쾌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현장 오셔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막 개발되네, 막 오를 것 같네, 이거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막 청량리 개발된다 이런 게 이제 환경 개발과 그다음 두 번째가 교통 개발이 있는데, 그 교통 개발이 이제 GTX B랑 C, 이제 광역철도가 두 개의 노선이 지나간다라는 게 딱 도시개발 계획에서 발표가 돼버리니까 좀 좋아진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직은 가시화는 안 돼서요. 여러분들이 B, C 때문에 무조건 청량리 사야지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더 여러분 내 집 마련에 필요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집 마련에 맞는 기준을 보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것들이에요?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어떤 집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분 상황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교통이 좀 편리한 데 살고 싶어, 나는 좀 더 아이 교육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살고 싶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내 집 고르면은 무조건 오를 아파트 사고 싶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려고 하시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출퇴근이 편한 지역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상황에는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이 중요해 라고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 여러 개 안에서 가장 강남이랑 가까운 지역이 어디지? 거기에 환경이 좋은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지금 당장은 환경이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점점 좋아진다라는 게 언제 좋아질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구축 아파트들이 이제 모여있는 곳인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나 재건축이니까 좋아질 거니까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은 언제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될 건지. 지금 청량리 역에서 꽤 걸어왔는데 그 걸어오는 길 자체가 환경이 주상복합 있는 데랑 좀 달랐거든요. 그런 환경도 내가 아이 키우는데 괜찮은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고르셔야 돼요.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은 원래 기본적으로 한적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느낌이 납니다, 원래. 근데 이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 주변에 있는 상권이 동네의 분위기를 형성하거든요. 그 상권의 종류가 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실 때는 꼭 현장에 와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쫙 여기가 개발구역으로 묶인 데예요, 재개발. 그래서 이제 빈집이고요.
저기 현수막 보면은 관처 났다, 관리처분인가 났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개발 진행 중에 있고요. 건너편에 되게 높게 솟아 있는 주상복합이 있는데 이제 저게 우리가 아까 저쪽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겁니다. 동대문구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된다면은 저런 신축 아파트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라는 거야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새 아파트가 되면은 아까 애프터 모습 있죠? 그런 것처럼 모습이 변할 수 있다. 그게 동대문구의 특징이다. 개발되는 지역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기본적으로 빈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부시고 새 아파트를 짓거나 새 아파트를 부시고 새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 동대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내 집 마련에 적용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 그럼 재개발되니까 뭐 무조건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 이 동대문구 안에서도 나의 거주에 가장 적합한 동네와 단지를 고르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골목들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환경까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구축 아파트들 그 환경 바뀌는 거에 수혜를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선호 현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변이 개발된다고 해서 다 같이 막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발되는 아파트 옆 아파트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20평대, 30평대 중대형 평형이 섞인 아파트, 세대수가 크고 여기랑 가까운 아파트의 교집합을 갖고 선택하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는 청량리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요 아래쪽에 큰 도로가 지나가거든요, 차가. 이걸로 인해서 아마 생활권이 단절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생활권이에요, 이쪽은. 저희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청량리역에서. 근데 이제 여기 올라온 이유는 이렇게 동대문구가 업그레이드 중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쪽도 지금 공사 중이죠. 이런 것들이 동대문구에 되게 많다. 여기가 이렇게 큰 도로가 있으면은 지역 생활권이 좀 단절돼요. 이렇게 변화 중이다, 동대문구는. 여기 한 80% 된 것 같아요. 거의 아파트 모양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데가 이제 분양을 뭐 한 2, 3년 전에 했다.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좀 싸다. 그럼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셔도 좋죠. 서울에는 왜냐면 이런 새 아파트가 잘 나오진 않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청량리 제7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 일대가 재개발로 다 변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 소리가 엄청 크네요. 장모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여기서 얼마나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크진 않은데요. 761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재개발해서. 그 다음에 아까 그 빌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8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연결해서 여기가 재개발이 됩니다. 저희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갈 곳은 변화가 된 모습에서 변화 과정 중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변화하기 전 모습이 보여지는 곳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제가 지금 넘어가서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모님은 동네방네 여기 처음에 언제 와보셨어요? 동대문구 2021년에 오고 2023년에도 와보고 최근에도 왔다 갔다 해보고 여러 번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다닌 게 2019년부터 다녔는데 서울보다는 경기도랑 지방을 위주로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을 갔죠. 지금도 비싸고 그때도 비싼 서울을 미리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왔던 것 같아요. 2021년에 왔을 때랑 2023년 그리고 2025년 지금 다 각각 달라요? 어때요? 동대문구 완전 다르고 그때는 공사 중인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새 아파트로 만들어진 곳이 되게 많아요. 새 아파트가 되기 전에는 과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를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 그게 이제 세대수가 얼마나 크냐 작냐 이런 거에 의해서도 약간 그 아파트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세대수가 크게 들어오는 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현장 다니면서 와 여기 진짜 좋아지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유추해보고는 하죠. 그게 원래는 몰랐는데 4년에 걸쳐서 여기가 변하는 걸 계속 보면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기존에 이제 세워진 아파트들만 위주로 보였다면은 이제는 좀 더 시야가 넓어져서 앞으로 좋아질 지역의 모습들도 좀 더 눈여겨보면서 다니죠. 왜냐면은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입지가 변하기도 하니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외대암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서 딱 내리면 뭐 아파트가 있고 약간 이런 데들도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학교 앞
상권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좀 더 큰 길로 나가면 거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좀 더 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나가서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그 청량리역에서 주복 신축들 봤고 건너편에서 이제 새 아파트 짓는 거 여러분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근데 거기는 청량리역에서 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올라갔었을 때에 새 아파트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외대암역에서 지금 한 3분 걸어왔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이 신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에서 들어와서 가까운 데 위치해 있으면서 지금 4,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쪽 분위기 환경을 다 바꿔버려요. 이 내 집 마련하실 때 만약에 같은 신축이다 이렇게 세대수가 크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얼마나 가까운지 주변의 거주 환경까지 모두가 다 바뀌는 규모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내 집 마련 기준을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저 반대편에 또 새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한번 그거 보러 가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좋고요. 10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은 대단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규모 자체가 달라버려요. 이게 세대수가 1000세대짜리가 4개 모인 규모여서요. 엄청 큽니다.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위치와 저쪽에 이미 입주를 한 아파트의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더 위치가 역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데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사실. 그리고 여기가 상가 자리잖아요. 여기에 이제 상가들이 카페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입점을 하면은 되게 살기 좋은 이제 상권 분위기가 납니다. 앞으로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만들어지는 이런 신축에 입주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고 보실 게 아니라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 두 번째로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은 여기에 필연적으로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영유아 자녀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학교가 부족해요. 그런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런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안에서도 어디 초등학교 가는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몇 동까지는 어느 초등학교 가고 몇 동까지는 어느 초등학교 간다 라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초등학교를 어디 가는지까지 확인해 보시고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지가 워낙 커가지고 저기 뒤쪽 초등학교 가는 동이 있고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 가는 동이 있어요. 지금 보셨어요? 부동산 사장님과 젊은 부부분들이 계속 여기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오른쪽 아파트가 거래가 엄청 되면서 여기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도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최근에 블라인드나 커뮤니티에서 동대문 신고가 터졌다, 여기도 불장 아니냐 하는 글들 많이 올라오는데 그게 다 저런 신규 입주되는 아파트들 거래건이에요? 모든 아파트가 불장인 건 아니고요. 진짜 다 오르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위치가 좋은 신축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고 동네방네에서 되게 많이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이제 그런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급이 많은 곳은 전세가 또 넘쳐나가지고 전세 싸게 들어가기 좋다고 들었는데요? 전세 싸게 들어가기에 좋죠. 근데 전세가 많이 나올 때에 전세가 싸지면 매매가도 약간은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가 오히려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대출 내가 일으켜가지고 해보니까 좀 되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내 집 마련 하셔라 이런 게 아니지만 내 집 마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역 기준으로 해서 좀 걸어오니까 앞으로 들어올 새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길 하나를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서 새 아파트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저 뒤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가격 차이가 날 거예요. 역 앞에서 봤던 아파트랑 아무리 같은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안쪽에 있는 동이랑은 가격 차이가 날 거예요. 같은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같은 가격이 아닌 점, 동별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역에서
그래서 이제 가까운 그 신축 아파트 상가에 제가 막 뭐 다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분위기를 낼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미 들어와져 있는 이런 상가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날 겁니다. 아까 그 역 앞에 있는 신축 아파트랑 여기랑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가격이. 그런 건 없어요? 가격 격차가 좁혀 들어가는 시점? 지금 분위기에선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전에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사람들이 부동산 사는 거를 좀 무서워할 때, 이럴 때는 비슷하게 형성될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약간 오르겠다, 서울 좋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으면 좀 더 벌어지기도 해요. 사모님, 저도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올지님, 이런 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아파트를 사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계속 갈아타게 하면서 지역을 위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동네방네에서 수원도 다녀오고 부천도 다녀오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 내 집 마련한다고 해서 인생이 막 실패로 끝나거나 뭐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거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에 맞는 내 집을 사고, 내가 한 번에 이런 데를 못 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갈아타게 하면서 내가 갈 수 있는 더 좋은 집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시면 결국에는 더 좋은 집으로 가실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아파트의 첫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의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 처음 만났던 신축 아파트 있죠. 거기에 3차 아파트가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같은 브랜드인데요,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같은 브랜드여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신축이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동에 사는지, 위치가 어딘지, 중심지랑 가까운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는 이문동 안에서의 저쪽에 외대앞 근처란 말이에요. 거의 상권이 몰려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거주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얼마나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동이 외곽이네, 아니면 중심지네,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도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데 나 너무 신축 아파트 살고 싶어. 그런데 너무 예산이 비싸. 내 예산에 맞는 데는 이렇게 좀 바깥쪽에 떨어진 데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런 위치의 약점을 감안하고 매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축이니까 뭐 무조건 오르겠 이런 생각보다는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랑 가깝다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중심지랑 가깝다는 거예요. 동대문도 크게 보면은 여러분, 아까 저희가 청량리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5호선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1호선이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 1호선을 요쯤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외대야. 동대문이 청량리가 중심이면은 청량리 옆쪽으로 종로중구가 있거든요. 거기가 서울의 가운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대앞 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지랑 멀어졌죠. 내가 그러면은 외대앞으로 왔어. 그럼 난 여기 바깥 동네에 왔는데 여기서도 내가 바깥 동에 살면 위치가 점점 더 바깥이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동대문구 안에서도 내가 어느 동에 위치해 있고 그게 강남과 아래쪽, 그 다음에 도심이랑 얼마나 가까운지가 중요해요. 부동산 매수하실 때 지도를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서울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동네 안에서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현장에 와보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위치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건 다 상대평가, 비교평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외대역 5분 거리에 있는 20년차 구축 아파트와 외대역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1년차 신축, 20년차 구축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축이어야 돼요. 그렇게 연식으로만 나눌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콕 집어서 얘기를 못하니까 좀 답답하긴 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신축 아파트잖아요. 아까 질문하셨는데 그 옆에 구축 아파트는 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살기 좋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가 같은 연식이어도 거기가 더 비싸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옆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 더 좋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아파트 예시를 탁탁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좀 더 명확한데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이 신축 또한 지금 짓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커뮤니티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주변 상가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약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선호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람들이 좋아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 환경, 학군,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가 교통, 환경, 학군 중에 3개 다 만점이다. 그럼 진짜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교통 환경 갖고 있다. 그럼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 교통.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 교통이 꼭 역세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강남 접근과 그 다음에 도심 접근이 얼마나 빠르게 가능한가. 무조건 강남 접근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는 아니죠. 서울에서 또 도심 접근과 또 한강 접근이 가깝다라는 건 그만큼 위치가 중심이라는 얘기거든요. 복합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집 살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냐면요. 각 동별로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야 적당한가요?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게 정량적으로 정해진 건 없거든요. 정량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내가 사는 동이 이 아파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냐, 상중이냐, 하냐 이걸 알고 가격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1000만 원 차이 나면 괜찮은 건가? 500만 원 차이 나면 괜찮은 건가? 부동산은 여러분 정찰제가 아니에요. 매도자가 부르는 대로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현장에 와보셔야 돼. 그게 제일 정확해요. 가격을 좀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싸게 사면 다행인데 그럴 수 있다 보니까 부동산이 원래 1000만 원, 2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쉽잖아요. 가격 단위가 크니까. 근데 그 1000만 원, 2000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현장 와보셔야 돼요. 신축이더라도. 와 자모님 여기 진짜 아파트가 많고 크고 높고 그러네요. 맞아요. 여기가 아파트가 많고 크고 새 겁니다. 제가 동대문구에 대해서 처음 촬영 준비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서울에서 신축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다 라는 말도 있었고요. 두 번째가 근데 그런 동대문구도 지금 너무 사람들이 또 몰려서 너무 불장이라더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동대문구가 실제로 뭐 열심히 돈 모아서 내 집 마련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첫 시작하는 발걸음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적절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위치에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 특정 단지들은 불장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우리가 신축 아파트만 내 집이어야 되리란 법도 없고 구축을 산다고 해서 그게 내 집으로 쓸모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동네방네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구축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구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축을 매수하신다면은 그 첫 시작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동네방네 이렇게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드릴 때 특히 지금 너무 서울이 이제 오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감하고 계시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끝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사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 내가 들어가면은 너무 내가 조급하게 막 사는 건가?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서울 안에서도 여러분들 예산에 맞는 아파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 막 엄청 불장인 거는 아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 가능한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내 집 마련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또 여러분들이 현장을 다 가보실 수가 없다 보니까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라는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취지로 동네 방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필연적으로 지역과 아파트에 대한 저의 어떤 얘기들이 나가는 컨텐츠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 유튜브만 보고 뭔가 매수 결정을 바로 내리실까봐 사실은 그런 것도 좀 많이 요새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여기 살고 계시는 거주민분들도 있으실 거고 매수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다 보니 여러분들 판단에 제가 잘못된 선입견이나 시그널을 드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얘기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찍는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조급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조급함은 항상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조급한다라고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10월 3일 휴일에 현장 오셔가지고 행동을 좀 더 빨리빨리 하는 게 여러분들의 결과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당 가능한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는 그 감당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되게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면 내가 감당 가능하지라는 것들을 더 크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 괜찮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가격이 쌀 때에 좀 더 감당 가능한 범위를 늘려서 매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감당 가능한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거, 제가 진짜 누누이 동네방네 진짜 몇 번 찍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내 집 마련 하시면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버는 거 물론 좋죠, 엄청. 근데 내 집 마련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감당 가능하지 못한 아파트를 그냥 누군가의 정보를 듣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상황을 고려할 때 나한테 중요한 거는 출퇴근이니까 내 직장 근처만 알아보고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내가 직장이 부천이에요. 그러면 부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천 근처에 내가 감당 가능한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더 좋은 데가 있다면 거기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주변만 보시는 거예요. 익숙한 곳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피하시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실패할 일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네방네 영상을 식사하시면서 밥 친구 삼아서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밥 먹을 때 보는 영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밥 친구 같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추석 이후에 나갈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추석을 보내시고 이 영상을 보시다고 하더라도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름달도 보시고 소원 꼭 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남은 하반기 동안에 꼭 이뤄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님,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라그란데 온다고 했을 때 꼭 보고 싶던 거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여기 유명한 돌이 있대요. 돌? 얼마 전에 엄청 바이럴이 많이 됐는데 개당 6천만 원짜리 돌 30개가 이 아파트 곳곳에 다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억 정도 하는. 저희도 그 돌 한번 보고 싶은데 가도 되나요? 그럼요. 가죠. 저거 아닌가? 뭐 저긴가 봐요. 저는 사실 아파트를 보니까 돌은 잘 안 보는데 근데 되게 멋있는 돌 아파트마다 놓여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진짜 좋은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안에 보르블록이 다르거든요. 이 바닥이. 여기가 이게 돌이 약간 반짝반짝거리고 나무가 달라요. 나무. 대문 저 문주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저런 게 달라요, 사실. 집값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나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은데요. 이제 약간 그 아파트의 어떤 브랜딩 관점? 이런 거에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네요, 여기. 이 돌인 것 같아요. 멋있네요. 자원이 한번 앞에서 사진 찍게 한번 멋있네요. 포즈 좀 예, 예. 찍어보실래요? 예, 예. 우리 왔다 간다. 하나, 둘, 셋.